일반 유권자 대상 비중이 80% 굉장히 큰데 그렇죠. 크죠. 이영 후보를 지지했던 그 일반 여론조사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다 가느냐는 한쪽으로만 거죠. 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겁니까 지금? 수학적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그 로데이터를 요구했는데 로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성 파일도 요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성 파일? 음성 파일.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했을 때 응답한 음성 파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0.7% 차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4-5명만 바뀌어도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4-5명이 예. 왜 원데이터를 달라고 그랬을까? 원데이터가 조작될 가능성은 없지만 예. 예를 들어 당원 20% 그다음에 일반 국민 80%인데 쉽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당원이 일반 국민인 것처럼 전화를 받았다. 중구 청동구을 이해훈, 경기 하남시각 이용, 경북 안동 예천군 김영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경선 조사 관련 원데이터 그걸 공개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우리 당의 경선은 100%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 요구에 응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당장 그 데이터를 저에게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당 지도부가 여론조사 조작을 하거나 장난을 하거나 그런 의심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히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 그런데 오늘은요, 경선 결과를 놓고 하태경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거 납득할 수 없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달라. 당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곳의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일단 단연 주목을 받은 곳은 여기죠. 서울, 중구, 성동구, 을 지역입니다. 여기에는요, 결선 투표까지 갔죠. 그래서 이해훈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경선을 벌였는데 이해훈 전 의원의 승리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앞서서 봤지만 하태경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화면 하나 더 보죠. 구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인이 기자회견에 앞서 이런 데이터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께 이거 원데이터 공개해 주세요. 납득할 수 없다. 지금 보면은 1차 경선, 2차 경선 이렇게 나오거든요. 1차 경선에서는 3명이 경선에서 1명이 탈락해서 2명만 2차 경선했는데 1차 때를 보시면은 하태경 의원의 득표율이 46%를 조금 넘죠. 그리고 이해훈 전 의원이 29.7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영 전 장관 탈락을 하면서 2차 결선이 된 거죠. 그런데 2차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50.87 조금 약간 올랐어요. 근데 반면에 이해훈 전 의원은 대폭 상승합니다. 물론 절대값, 빨간 글씨로 된 절대값 자체는 하태경 의원이 앞섰지만 여성 가산점이 있거든요. 5% 추가되는 거. 그래서 51.58을 얻은 이해훈 전 의원이 승리했다.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아니 어떻게 1차 경선, 2차 경선 결선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한쪽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쏠릴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부정선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조작하고 이런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되지 않은 실수나 이런 것이 혹시나 없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승복 불복의 여부는 오늘 입장이 나온 건 아니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 유보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제 최종 입장을 내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무슨 부정이나 이런 걸 주장한 게 아니지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믿기 힘들다.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성동을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강남 3구만 여론조사 50과 이제 그 당원투표 50이고요. 예. 나머지 지역은 험지라고 그래서 당원투표 20과 여론조사 80입니다. 그럼 일반 유권자들 그 지역에 계시는 일반 유권자 비중이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80인 거예요. 그래서 2대 8이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수학적 합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2등을 29%로 했는데 아까 숫자 나오는데 그 화면을 나왔죠?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그럼 자, 이게 이걸 보면서 좀 설명해 예, 주시죠.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려면 이영 후보의 표가 사실상 하태경 의원에게 다 가야 됩니다. 근데 여론조사까지 그러면 이게 응답이 돼야 되거든요. 여론조사 응답까지 그러면 이영 후보를 지지했던 게 모두 이영 후보 쪽으로 가야 이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겠지만 거의 가야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이 도대체 수학적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유권자 대상 비중이 80% 굉장히 큰데 그렇죠. 크죠. 이영 후보를 지지했던 그 일반 여론조사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다 가느냐는 한쪽으로만 거죠. 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겁니까 지금? 수학적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그 로데이터를 요구했는데 로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성 파일도 요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성 파일? 음성 파일.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했을 때 응답한 음성 파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고 혹시나 여기에서 잘못 집계되거나 혹은 응답을 잘못 기재하거나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최종적인 표 차이는 거의 근소하게 51.58이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 가산점을 받으면서 아주 근소하게 이긴 거죠. 판가름이 그러니까 사실 났거든요. 저도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과학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했다고 믿지만 하태경 의원의 입장은 이런 거죠. 도대체 이게 가설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이영 의원의 표가 한쪽으로 몰려줘서 이동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복을 미룬다는 거지 내가 불복하거나 당을 못 민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 로데이터와 음성 파일을 나에게 보여준다면은 나는 승복하겠다. 지금 이런 취지의 얘기라서 내일을 지금 시점을 못 박았기 때문에 예. 내일 과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과거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요구해서 그 불복하니까 불복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공개한 적이 공개한 있었어요.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유경준 의원 거도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 어쨌든 당에서 아마 뭐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이 요구했으니까. 박찬환 교수님, 일단 이 사안 그리고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에서 이제 공개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태경 의원이 결국에는 경선에서 탈락하는 상황. 그럼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험지로운 하태경 의원만 약간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상황이? 그렇죠. 뭐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나 여기서 경선에 못 들어가고 예. 본선에 못 올라가면 나만 바보 되는 느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은 먼저 험지 출마를 강하게 선언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험지 출마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요. 사실 뭐 그 지역에서 이제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삼선하신 분들 불이익 주겠다고 그랬지만 그분들 대부분 다 지역 재배치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래도 해볼 만한 곳으로 이제 출마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본인은 진짜로 지도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자진해서 험지 출마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그 경선의 결과에 대해서 원데이터를 요구한 게 저는 좀 특이했어요. 이 원데이터를 요구하는 게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보통 안심번호를 받으면 5만 명, 그 지역에서 5만 명 이상의 그 데이터를 전화를 돌립니다.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응답하는 비율이 몇 명이나 되느냐? 많아야 500~60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0.7% 차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4~5명만 바뀌어도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4~5명이 예. 왜 원데이터를 달라고 그랬을까? 원데이터가 조작될 가능성은 없지만 예. 예를 들어 당원 20% 그다음에 일반 국민 80%인데 쉽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당원이 일반 국민인 것처럼 전화를 받았다. 여론조사에 참여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지만 예. 정치적 고관여층, 적극적 지지층 아니면은 여론조사에 일반적으로 응답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찾아보기 위해서 원데이터를 요구한 거 아닐까. 만약에 근데 원데이터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또다시 논란이 되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 뭐 빠르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일단 그렇다고 승보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결과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살짝 뭔가 의심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라는 약간 의문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좀 조용히 진행됐던 국민의힘 공천인데 경선과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과 문제 제기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